저는 30살이고 결혼한 지 이제 2년 된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 계획은 아직 없고요. 몇 년 더 돈을 모아서 생활이 안정된 다음에야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남편이 정말 눈치가 없어도 더럽게 없습니다. 자리를 안 가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는데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할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남편이 아기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본인이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 싶어도 화를 내기도 애매해요. 하지만 평소에 주변 사람들과 어른들에게 깍듯하고 또 눈치 없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선은 절대 넘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이 남자가 일부러 저를 화나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싶어서 싸운 적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보통 여자들이 하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 요즘 살찐 것 같아 라고 하면 보통 그래도 너가 가장 예쁘다고 하거나 저를 달래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가만히 보다가 그러게 요즘 좀 많이 먹는다 싶더니 조금 찐 것 같네? 라고 하더라고요. 사소한 일로 다툴 때에도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라고 말했더니 정말로 2주 동안 제게 문자 한 통 없더라고요. 결국 제가 먼저 연락해서 이 남자에게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그런 거냐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이라서 처음엔 오해도 많이 했지만 결국 제가 이 남자를 이해하고 또 열심히 가르쳐서 이럴 때는 이런 말이라고 많이 알려줘서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조금 남의 눈치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신혼 때 시댁에서 처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신데 시어머니께서는 약간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 옛날 분이세요. 엄청 대놓고 티내면서 괴롭히는 건 아닌데 화내긴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엔 기분이 조금 나쁜 그런 시집살이를 하십니다. 한 번은 다 같이 시댁에서 저녁을 먹는 날이었어요. 저 말고 다른 3명 밥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밥이었는데 제 밥만 색깔도 약간 누렇고 누가 봐도 새밥 하기 전에 남은 밥 퍼놓은 것 같은 그런 밥이었습니다. 반찬도 메인 반찬은 죄다 아버님과 남편 손 닿기 좋은 곳에 있었고 제 앞에는 마른 반찬과 동치미만 있더라고요. 기분은 살짝 나쁘지만 이런 걸 가지고 며느리가 밥상머리에서 큰 소리 내는 것도 그렇고 그냥 참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본 남편이 어머니에게 여보 밥이 왜 이래? 엄마 은진이 밥 이상한데? 빨리 밥 바꿔줘. 그리고 반찬은 왜 다 내 앞에 있어? 엄마 오랜만에 밥상 차리니까 감을 잃었구나. 라고 하며 제 밥그릇도 뺏어가서 어머님 가져다 드리고 반찬도 제 앞에 골고루 놔주었어요. 솔직히 속으로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한번 남편이랑 저녁 먹으러 건너오라고 하길래 갔더니 새우랑 대게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각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절대 입에도 못 댑니다. 게랑 새우는 당연하고 오죽하면 새우깡도 잘 안 먹어요. 새우깡 먹으면 이틀은 배가 아프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이건 결혼 전부터 남편이 하도 이야기했던 거고 그동안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을 하거나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남편이 항상 이야기했던 거라서 절대로 잊으실 수가 없는데 누가 봐도 저 못 먹는 음식으로만 준비하신 티가 너무 났어요. 마냥 먹었다가는 그대로 응급실 행이라서 차려놓은 새우와 게를 보니 화도 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못 먹는 것만 차리셨다고 말을 하려는 찰나에 남편이 먼저 나섰어요. 엄마, 은진이 해산물 잘못 먹으면 응급실 가는데 왜 이것만 차렸어? 엄마 요즘에 건망증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닌가?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겠네? 라고 하는 통에 고개를 돌리고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다 자기 아들에게 한 소리를 듣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피자 배달 시켜줘서 저는 혼자 그거 먹었네요. 남편 덕분에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함께 거실에 모여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TV에는 옛날 원로 배우가 시골의 귀농에서 예쁘게 집 짓고 텃밭을 가꾸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제게 은진아, 우리도 나중에 시골 내려가서 저러고 살까? 집 앞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냥 바로 따서 먹으면 좋겠다, 그치? 남편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옆에서 듣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대화에 끼어드시는 겁니다. 그래? 그럼 나도 너희들 갈 때 같이 따라가야겠다. 옆집에 같이 살면서 농사도 같이 짓고 살면 좋겠네. 아이 낳으면 내가 손주도 봐줄게. 라고 하셨어요. 상상만 해도 저는 싫었는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엄마가 거길 왜 따라오려고 해?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저희 가족 모두 아무 말 못하고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의 말에 저는 필사적으로 허벅지를 꼬집으며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은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고 굳어 계셨고요.
남편은 여전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니에게 우리 부부 둘이서 귀농한다는 거지. 엄마가 왜 우리랑 같이 가려고 해? 엄마는 아빠랑 둘이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아들 옆에 끼고 살려고 그러셔?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다들 웃음이 빵 터졌어요. 어머님만 빼고요. 어머님은 밤늦기 전에 빨리 저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등을 떠밀다시피 하셨고 덕분에 빨리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차 안에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고 남편은 제가 왜 웃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마트에서 소고기 등심 사다가 구워줬네요.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럴 때는 정말 헷갈릴 정도입니다. 아무려면 어떻겠어요. 끔찍하게 저를 생각해주고 계속 지금처럼 저를 생각해주면 된 거죠.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적당히 눈치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 2년차 여자입니다. 제게는 2살 많은 연상의 남편이 있는데 아마도 남편이 아니었으면 벌써 이혼을 해도 10번은 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저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 못하고 말도 안 통하는 꼰대입니다. 결혼식 하기도 전부터 수시로 제게 전화해서 잔소리를 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둘 다 딩크족입니다. 아이 낳지 않고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맨날 저에게만 전화해서 왜 아이 낳지 않냐고, 아무리 남편이 낳지 말자고 해도 아내인 너가 남편을 설득해서 낳아야지, 같이 낳지 말자고 하면 되겠냐고 잔소리를 하십니다. 거기에다 저는 오랫동안 무교이고 시댁은 기독교 집안이지만 제 남편의 말을 들어보면 또 교회 안 다닌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또 자기 아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제게만 전화해서 둘이 같이 일요일에 교회 나오라고 난리시고 안 간다고 하니까 또 그럴 거면 왜 결혼했냐고 난리를 치셨어요. 정작 본인 아들은 실수로라도 아이 갖기 싫다면서 결혼하자마자 바로 묶어버렸고 교회 가라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인데 말이죠. 남들 다 아는 시집살이겠거니 싶어서 결혼하고 나서 6개월은 참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저를 하나뿐인 며느리로서 인정해주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저의 인내심은 바닥이 나버렸고 결국 남편에게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동안 별일 있겠나 싶어서 저보고 참으라는 말만 반복하던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울면서 싹싹 빌고 자기가 앞으로 절대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보라고 하길래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참았습니다. 어차피 아들은 엄마 편인데 자기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제게 이야기한 건 앞으로 혼자 시댁 갈 일 없을 거란 것이었어요. 갈 때는 무조건 같이 가는 거고 명절이건 언제건 자고 오는 건 최대 1박을 넘기는 일이 절대로 없을 거라네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명절에는 공평하게 양가해서 1박씩 하고 돌아옵니다. 그 외 각자 부모님 댁 방문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절대로 터치 없게 하기로 했어요. 사실 명절에 남편이 저희 집까지 올 필요는 굳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고 했었는데 남편이 먼저 이런 것 하나하나 공평하게 해야 나중에 서운한 게 없다고, 제가 시댁 가서 하루 고생하는 것만큼 자기도 최선을 다하겠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 친정에 남편이 하루 가는 날은 밀린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빠 술상대도 해드리고 엄마 외출하면 운전해주고 장 보는데 따라가서 무거운 것도 다 들어줍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시어머니의 전화는 남편이 시댁에 쳐들어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핸드폰에서 제 전화번호 지워버리고 앞으로 제게 할 말 있으면 무조건 본인 통해서 전달하라고 하면서 일단락되었어요. 하나뿐인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달라고 했다네요. 그 뒤로 정말로 저는 시부모님에게서 개인적인 전화나 문자 그 어떤 것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시댁에 찾아가면 시어머님이 심각한 얼굴로 제게 너 여기 좀 앉아봐라 라고 하는 순간 제 남편이 먼저 달려가서 자기 엄마 앞에 앉아서는 왜 무슨 얘긴데? 모든 얘기는 친자식인 나한테 해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와의 단독 대화를 원천 차단했어요. 제가 그동안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금방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이 정도로 날뛰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와 남편 눈치를 보면서 뭐라 한마디 하려다가도 꾹 참으시더라고요. 역시 시어머니에겐 남편이 특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는 오히려 시댁 가는 것이 더 편해졌어요. 남편이 시댁 간다고 하면 저는 안 가도 되는데 굳이 따라간다고 해서 어머니와 함께 음식하고 저녁 같이 먹고 설거지도 하고 시아버님과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은 점은 제가 시댁 가서 뭐라도 하고 있으면 저희 남편도 꼭 제 주변에서 뭐라도 하나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시댁은 주방일은 모두 여자가 하는 분위기였는데 제 남편이 먼저 이런 식으로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제 일을 도와주니까 결국 시아버지도 포기하시고 가끔 한 번씩은 설거지도 돕고 음식 준비하고 있으면 오셔서 접시도 옮겨주십니다. 지나간 설 전날에 하필 남편이 출장 갔다 와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는데 남편이 먼저 제게 이번 설날은 시댁 가지 말고 친정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는 자기가 다 이야기해놨으니까 걱정 말라면서 그냥 명절이라 생각하지 말고 연휴처럼 친정 가서 푹 쉬고 오라고는 하는데 평소에 남편이 제게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그럴 수 없었네요. 설 전날 제가 시댁에 나타났더니 시어머니도 놀라시고 시아버지도 놀라시고 이번 설날은 아들이 없어서 두뇌회가 적적하게 보내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데 오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평소처럼 음식 준비도 도와드리고 남편은 없었지만 시댁에서 하루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에 차례 지내는 것까지 다 보고 돌아왔네요. 작년까지의 고부관계였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텐데 오히려 남편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서 그런지 서로 조심하게 되고 감정 상하는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도 자가격리 끝나자마자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저희 부모님 모시고 외식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왔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자기랑 결혼한 거 절대 후회하게 안 한다고 하더니 초반엔 조금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지킬 건 지키며 사는 게 서로의 감정 상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에게 제 남편 이야기를 하면 다들 너무 부럽다고 난리입니다. 저도 정말 남편 하나만큼은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딱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4년이 지난 32살 여자예요. 남편은 저보다 1살 많고 시댁 집안의 귀한 외동아들입니다. 평생 30년 가까이 시부모님이 애지중지 사랑으로 키워주셨죠. 처음 결혼 승낙 받겠다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정말 어머님께서 당신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고 모자 사이가 보통이 아니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랑 결혼하기 전까지 집에서 전부 다 해주셨고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기 방 청소도 전부 어머님이 해주시고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모든 일에 대해서 남편은 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혼하기 전 이야기고 저랑 같이 평생 살 사람이라면 저와 똑같이 집안일을 분담해서 해야 합니다. 시댁과 다르게 저희 집은 이남 이녀가 같이 자랐고 저희 부모님 교육 방침도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을 찾아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형제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방 청소는 기본이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설거지, 화장실 청소 등등 집안일을 나눠서 해왔어요. 어릴 때는 그게 정말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들께서 맞벌이로 일을 하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시긴 너무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큰언니 지휘 아래 사형제들이 집안 청소 다 해놓고 부모님이 늦는 날엔 저녁밥도 저희가 차려 먹고 설거지까지 다 끝내놨어요. 이렇게 컸기 때문에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당연히 집안일은 가족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물론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 작은 집안일부터 시킬 생각입니다. 평생 자기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남편이라 조금은 걱정했지만 의외로 집안일에 재능이 있었고 저보다 청소도 더 잘하더라고요. 평소에 지나칠 정도로 깔끔 떠는 성격인데 청소하면서 더러운 집이 깨끗해지는 것이 생각외로 기분 좋다고 하면서 자기가 온 집안 청소를 다 맡아서 합니다.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린다면서 매일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로 바닥을 닦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레 집안일 분담은 남편이 집안이랑 화장실 청소를 하고 저는 식사 준비 설거지를 합니다. 분리수거는 저희 저녁에 같이 산책 나갈 때 그때 한꺼번에 나가서 같이 버려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한 번도 집안일 때문에 남편이랑 싸워본 적 없고 서로가 하는 집안일이 마음에 안 들거나 감정 상하고 화를 내본 적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은 작년부터 무선 청소기 사달라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지금 쓰는 청소기는 저희 결혼할 때 제가 자취방에서 혼자 쓰고 있던 유선 청소기였는데 남편은 무선으로 편하게 방 옮겨 다니며 청소하고 싶다고 요즘 누가 불편하게 유선 쓰냐면서 투덜투덜 거리더라고요. 사실 바로 사줄 수도 있었는데 남편 투덜거리는 모습 귀여워서 최대한 뒤로 미루다가 2월 달에 남편 생일이라서 남편 데리고 전자제품 매장 가서 남편이 원하는 가장 최신형의 비싼 청소기로 사줬어요. 이것저것 해서 150만 원도 넘게 줬습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먼지 비워주는 통까지 있던데 저는 청소기가 이렇게 비싼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남편이 작년부터 그렇게 사달라고 했던 제품을 생일 선물로 사줬더니 너무 기분 좋아하고 집에 와서 청소하면서도 편하고 좋다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청소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머님은 왜 30년 동안 남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셨는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선물을 사준 것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겼어요. 남편이 자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제가 사준 청소기를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생일 선물 사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자기 딴에는 기분 좋아서 자랑하려고 올렸나 봐요. 주책맞게 그러지 좀 말라고 말렸지만 남편 귀에는 제 말이 들어오지도 않았나 봐요. 아무튼 문제는 그 사진을 시어머니가 봤고 다음날 바로 제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지금 우리 아들 생일 선물로 청소기를 사준 거니?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남편이 작년부터 갖고 싶다고 하도 그래서 사준 것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머님 보시기에는 상당히 기분 나쁘셨나 봐요. 남들이 다 보는 공간에 청소기 사줬다고 자랑하게 뒀냐고 이게 무슨 동네망신이냐고 화를 내시면서 내가 아들 청소기나 돌리라고 그렇게 귀하게 키운 줄 아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희 부모님은 저를 집에서 청소기나 돌리라고 막 키우셨나요? 속으로 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일단 어머님 하시는 말 다 듣고 있었습니다. 너가 평소에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너 이러면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해? 아니 청소기 사진 좀 올렸다고 무슨 손가락질까지 당하나요? 시모한테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욕만 더 먹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어른들이 보기에는 썩 좋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일 없게 해라. 라고 하면서 전화 끊으시더라고요. 남편이 잘못했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제가 괜히 시모한테 한 소리 들으니까 기분 너무 안 좋았습니다. 부부끼리 그냥 알콩달콩 이렇게 사는 거지. 내 아들이랑 며느리가 화목하게 잘 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걸 전화해서 잔소리하고 기분 잡쳐야 직성이 풀리나요? 저녁에 퇴근하고 남편에게 새로 산 청소기 다시 포장해서 박스에 넣어놓으라고 했어요. 그거 내일 가서 반품할 거니까 다시 포장해놔. 남편은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왜 그러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울상이 되더라고요. 카드값 때문에 그러는 거면 자기 용돈 좀 줄여도 된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사실 오늘 낮에 당신 엄마가 전화해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상황 설명 다 해놨더니 남편은 전화기 들고 밖으로 나가서 30분 넘도록 어머님이랑 전화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나갔다 오더니 자기가 이야기 다 끝냈다고 이젠 자기 엄마가 그런 소리 안 할 거니까 청소기 반품 안 해도 된다면서 다음에 또 어머님이 이상한 소리 하면 자기한테 이야기하라더군요. 그 다음날 낮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너는 내가 한 소리 했다고 그걸 남편한테 그대로 일러바치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짜증나서 답장도 안 했어요. 제 생일은 8월인데 작년 8월 제 생일 선물로 식기세척기 받았어요. 신혼 때부터 갖고 싶었는데 언제 이사 갈지 몰라서 못 사고 있다가 작년 봄에 살고 있던 전셋집을 주인집이 팔겠다고 해서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야 되는 걱정도 없어져서 마음 놓고 식기세척기를 생일 선물로 사버렸죠. 그때는 시어머니가 아이고 설거지는 그냥 손으로 해야지 기계가 하는 게 깨끗해? 하시고는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니 그런 반응이셨을 텐데 청소기는 남편이 쓰는 물건이라 그런지 더 화를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 자기 아들한테 설거지 청소시킨 적도 없었으니 저랑 결혼해서 집안일 하는 게 내심 못마땅하셨겠죠. 남편이 생각도 깊고 성격이 밝고 좋아서 망정이지 시어머니 닮았더라면 엄청 싸웠을 거예요. 그렇게 청소기 문제는 지나간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시댁에서 밥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그 일을 다시 꺼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귀한 아들 청소 같은 거 한번 시킨 적 없이 키웠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집에서 청소기나 돌리고 있을 줄은 내가 몰랐다. 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어서 기분 나빴어요. 거기서 남편이 저 대신 먼저 나서면서 청소하고 나면 기분이 그렇게 개운하다면서 유나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청소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엄마는 우리 집안일에 뭐라고 하지 좀 마. 라고 말하면서 시어머니 입을 꾹 닫게 만들어버렸죠. 싸구려 선물도 아니고 150만 원짜리 생일 선물인데 이게 제가 욕먹을 일은 아니잖아요. 갖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상한 물건 사주느니 생일 선물은 당사자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물건으로 사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옛날 분이라 그러시는 건지 통 이해를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본인 아들이 좋다는데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남편은 내년 선물도 벌써 예약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로봇 청소기가 사고 싶다네요. 사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것도 사주고 나면 시어머니가 또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짜증나네요. 본인은 평생 시아버지한테 뭐 해달라 말도 못하고 모든 집안일을 혼자 다 하고 살았었는데
저는 시집 오자마자 귀하게 키운 자기 아들한테 다 시켜먹는 것 같으니 기분 안 좋으시겠죠. 시대가 변했고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남자는 결혼하고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여자가 맞벌이를 하는 만큼 남자도 같이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해졌어요. 저희가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데 앞으로는 저희 일에 신경 좀 끄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